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임상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저희가 우리가 보는 세계, 또 네. 세계가 보는 우리 이 이슈 가운데 세계가 보는 우리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전에 팟빵을 통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의 의견을 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은세님께서 다스베이다에 출연하시면서도 광고를 하지 않으시다니 노둥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선생님? 아 그때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제작진에서도 네.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가서 인문결 TV 홍보를 한번 해보시라. 네. 왜냐하면 그 다스베이다 입장에서도 예. 거기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저도 좋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날 그때 그게 64회였나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가장 최근 거인데 네. 좀 그날 녹화에 약간의 그 문제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그러니까 일단 총수가 그날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출연자 한 명이 네. 뭐 다 아실 테니까 얘기해. 네. 탁현민 전 행정관이 네. 갑자기 중간에 사라졌어요. 방송하다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 다음 코너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등장을 했죠. 네. 그랬는데 탁현민 행정관이 가셨어요. 이렇게 되면서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다스베이다 만들면서 그게 아마 출연진이 중간에 가버린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왜 그러셨대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 다른 스케줄도 있었나 보네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나는 뒤에도 되니까 먼저 바꿔 드릴 수 있다. 임상 선생님 너무 착하셔. 그랬는데 이미 가버리신 다음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는 이제 바늘방석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다스베이다가 잘못했네. 시간도 굉장히 단축됐고 네. 그렇잖아요. 이제 한 명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예. 그러면서 그리고 사실은 그 탁현민 행정관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뭐 이러면서 네. 굉장히 하여간 좀 분위기가 어수선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제가 꺼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못 하게 된 거죠. 그러셨군요. 그리고 자세한 내막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인문결 TV 좀 사랑해 주세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본인이 만드시고 제가 당연히 그렇지 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팟빵을 통해서 그리고 파티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유튜브도 많이 볼게요라고 남겨주시면서 지금 구독을 하고 계시는데 구독자 수가 한번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날까지 더 열심히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은 선생님께서 좀 이슈를 잡아온 게 북한 얘기를 네. 우리가 보는 세계로 북한 얘기를 좀 잡아보자 하셨어요. 아니 세계가 보는 우리. 세계가 보는 우리에서 북한 얘기. 네, 예. 세계가 보는 우리에서 북한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외신에서 이제 보도가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이라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것. 근데 이제 외신에서는 보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하고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럼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네. 그게 이제 우리 취지잖아요. 예. 이번에 그 외신을 통해서 보도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북한에 이게 어디냐면은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보도한 거예요. 북한에 중산층이 생기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에서 제주 이제 지방 정부에서 주최를 하는 건데 정식 제목이 아마 이럴 거예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세미나 아마 이게 정식 이름인 우리 것 흔히는 같아요. 제주 포럼이라고 제주 포럼이라고 부르는데.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꽤 오래됐어요. 이제 이게 시작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 오래돼서 이제 점점 해마다 참석자 그 참석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큰 어떤 그 평화 포럼인데 거기에 이번 참석자 중에서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냐면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국제안보협력센터의 이제 젤 웨거라고 하는 연구원이 와서 발표를 한 건데 최근 수년간 북한에서 중산층이 출연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중산층? 그럼 여태까지 중산층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 무슨 얘기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중산층을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있었다 없었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우리가 그냥 가장 우리말로 이제 중산층 영어로도 미들 클래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클래스 모양 그 국가별로도 이제 다 비슷한 중산 네. 정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는 그 중산 말 그대로 어원 그대로 하자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가정이든 한 개인이든 수입이 있잖아요. 네. 그 수입이 아주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아주 적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중간 정도 버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따지면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산층이 없는 나라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 수입이 얼마큼 되는가 그게 이제 평균 정도의 그 집단의 평균 정도의 수입을 얻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 한다 그러면은 북한이라고 왜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으로서의 중산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사회학적 의미에서 이제 계급으로서 이제 중산층을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일정한 이제 정의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평균 정도의 수입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뭐 그게 정의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회학적 의미에서의 중산층이라고 하는 어떤 그 클래스 아까도 이제 미들 클래스라고 했다면은 그 클래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계급 투쟁이라는 말도 계급이라는 말이 어떤 그 정의가 내려져야 계급상에서의 이제 투쟁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니까. 네.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 계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중산층을 저 소비 그러니까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도 한 어떤 그 경제를 참여하고 있는 이제 시민이잖아요. 네. 그 시민이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그 내가 그 사회에서 소위 우리가 1%, 2%에 들어가는 하든지 아주 고위 그 경제 수익층을 내고 있는 그런 층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이렇게 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입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층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주 고소득은 올리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층을 말하는 네.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경제적으로는 그렇다면은 경제적으로 그런 층이 어떤 이제 우리가 또 그 부가 작용을 얻을 수 있냐면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아까 아주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넓은 의미에서는 지금 그 어떤 그 체제를 유지를 해줘야 내가 계속해서 이제 현재의 지위를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이제 낮은 소득을 겨우겨우 올리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을 생각할 여력도 없는 것이죠. 당장 내일 어떻게 벌어야 내가 이제 유지를 할 수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중산층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가장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그 목적 이상으로 중요한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인 목소리도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개선에 대한 요구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그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네네.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중산층에게서 그렇죠. 나온다.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중산층이 두텁다라고 하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근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많은 자료들을 봤을 때 그 소위 지구상에서 이제 좀 잘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우리가 보통 OECD 국가들의 네. 경우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OECD 국가들의 그 소속된 국가들의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소속 국가들이 중산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항아리형으로 이렇게. 근데 우리도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건강한 사회죠. 그렇죠. 건강한 네, 사회다. 바람직한. 네. 근데 이게 날씬한 항아리가 이게 그러니까 항아리가 아니라 그 날씬한 몸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렇죠.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잘 사는 자와 사회 보장망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자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내가 건강하게 좀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층은 굉장히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대로만 그냥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잠재적인 것이 아니라 그 무의식적인 네. 그런 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커지고 그다음에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커지고 네.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삶을 그 만들기 위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층이 줄어져 버린다는 네.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가 건강한 사회하고는 좀 멀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중산층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북한의 그런 중산층이 늘어난다. 그렇죠. 제가 아까 생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난다라는 것하고 또 좀 다르다는 다르죠. 것이지. 네. 이게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 과거에도 북한에도 뭐 적당히 좀 그 부를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사회적인 의미에서 이 계급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네. 이런 차원이거든요. 이게 과거에 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는 그 역사를 보면은 그게 이제 그 바로 이게 부르주아의 탄생이라는 거죠. 부르주아라는 것이 프랑스어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독일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슨 부르크라는 거 있잖아요. 네. 함부르크 할 때 그 네. 부르크 이게 프랑스어에서도 이제 무르인데 이게 도심 뭐 읍내 이런 의미죠.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해서 부르주아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왜냐하면은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은 어디 시골에서 저 농사는 지을 수 있지만 시골에서 장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만나고 그렇죠. 거래하고 사람들이 뭔가 활발하게 모여야지만 그렇죠.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는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혹은 장사를 하고 싶으면 도시로 가는 것이고, 와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서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부를 축적하는 이 현상이 이제 과거에 네. 그 근대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시가 아까 이제 이게 이제 중산층이라는 거니까 왜냐하면 네. 귀족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적당히 자가 노력을 한 만큼 이윤을 수익도 생기고. 네, 추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투자에 대한 고민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사회의 어떤 그 뭐라 할까 미래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세력을 키우면서 결국은 그 귀족의 세력을 능가해 버리는 그래서 자신들이 주가 되는 그런 세계로 바꿔버린 그 사건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가 뭐 귀족 세력이든 왕권이든 막을 수가 없는 대세가 맞아요. 돼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경제의 힘이 이러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근대 사회가 이제 도래가게 된 건데, 만약에 북한에서 그런 그 중산층이 정말로 출현했다라고 네.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는 북한 정권도 막을 수가 없는 큰 그럼요. 힘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이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북한의 큰 변화가 일어나도록 어떤 이끄는 불씨 역할을 할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불씨 역할이 된다. 힘을 가질 수가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굉장히 예의주시해봐야 될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지금 러시아 언론에서 짚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원래는 북한이 이제 저 사회주의 국가면은 모든 인민이 평등해야 되는 것이고 평등한다는 것은 그러니까는 같이 노동을 해서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나눈다는 것이 국가에서 분배하는 북한에서도 과거에 이제 국가에서 분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북한 경제가 실패를 하면서 국가가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붕괴됐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미 오래전부터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어떤 그렇죠. 기능은 상실한 것 같아요. 마비돼 있고 상실돼 있고 국가에서 이민들이 먹을 만큼의 양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생필품 같은 걸 제공해주는 그런 능력을 이미 잃었죠. 그렇게 되면서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국경지대건 아니면 시내건 어쨌든 장마당이라고 뭐 또 서기도 하고 그렇죠. 시장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거래가 할 수, 그러니까 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그런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본인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행운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문다면 이게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어떤 큰 흐름으로 변해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클래스라는 것을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만약에 이 보도에서 네. 말하는 대로 북한에서 중산층이 생겼다면은 그리고 그 중산층이 이제 커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보도에 따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네. 차를 이제 승용차 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우리나라 이 남한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게 뭐 그렇지만 우린 다르죠. 그렇죠. 북한 지금 현실을 기준치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죠. 북한 현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동차를 소유를 하고 있고 핸드폰을 쓰고 집을 소유하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북한식으로라면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그런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서 한마디로 국가가 이제 인민들의 어떤 그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그 보장이 무너지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각자 도생을 하면서 그 중에서 그 잘 뭐라고 할까요?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네. 그 사람들이 당연히 축적된 부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캐피탈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본? 먹고 네. 살 돈 말고 쌓인 이걸 가지고 내가 뭐 하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재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잉여 이걸 우리가 캐피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본이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자본이 얼마큼 그러니까 돈이 얼마큼 쌓였다라는 그런 측면 이상으로 이게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어느 순간으로 가면은 정치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그런 집단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당장은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게 안 되는 거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소위 자본가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도 그게 앞으로 가장 골칫거리일 거예요. 나중에 그 경제적으로는 사실 뭐 거의 이제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리고 이제 국가가 결탁하는 어떤 그 정실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게 이들의 힘이 커졌을 때 워낙 커졌죠 네. 지금.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장은 통제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까지 통제를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먼 미래일지는 몰라도 북한도 어떤 그런 불씨가 생기고 있다면은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지 최소한 적어도 북한에서 정치 권력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클래스 계급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는 그런 독재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섬세하게 고민을 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원동력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임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제재도 안 받고 이걸 좀 오픈을 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권력을 좀 공고히 하는 방안으로라도 이렇게 바깥으로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눈길을 줄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내부 국민들을 바깥으로 눈길을 줄 수 있게끔 외부의 적을 자꾸 네.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교섭하고 혹은 없애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하지 않으면 김정은 체제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북한 중국,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일당 독재를 네. 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 가장 큰 고민은 본인들도 알겠죠. 네, 총 엘리트들이 모여서 이제 정치 집단을 이루고 그렇죠. 있는데 이게 먼 장래로 봤을 때 끝까지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본인들도 잘 알죠. 그러니까 이게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건데 이거 어디서 내려야 되나 지금 내릴 수가 없는 그런 고민을 안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내리면 바로 이제 호랑이한테 잡혀 죽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 체제를 어디까지 그렇죠. 끌고 갈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차원에서 이제 변화를 유도를 한다든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고민이겠죠. 이 중산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들이 사회 변혁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아직도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는 그러니까 산자가 네네. 약간 재산과 결부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네. 좀 몇 가지 짚어보니까 각 국의 중산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거 많이 아마 들으셨을 텐데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할 때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은 부채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야 이거는 중산층이 아닌데 부채가 없어. 어려운데. 어렵죠. 네. 예, 이렇게 되면 저희 정말 중산층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붕괴됐다 이런 말이 그런 얘기가 여기에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월급이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급 중형차 소유,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어렵습니다.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중산층을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주안점이 경제 쪽으로 쏠려 있는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옛날 폼피도 대통령이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그래요. 중산층에 대해서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되게 잘난 척 하셨어요. 외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유럽에서는 그렇죠. 언어권 비슷하니까 그렇게 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보는 거 말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되고. 확실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문화 의식을 중점으로 해서 그리고 저는 프랑스에서 이게 진짜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지 궁금한데. 공분에 의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공공의 어떤 적 혹은 분노를 살 만한 것에 의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아이고. 프랑스의 기준으로 우리 임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네. 한국 기준으로는 네. 아무리 살아도 중산층이 못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프랑스 기준으로 하면 중산층은 전 될 것 같아요. 요리 하십니까? 요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돼도 네네. 저는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요리는 하니까. 그럼 6가지 정도 어느 정도 되고 영국을 볼게요. 영국은 옥스퍼드대에서 정의한 게 있는데 네. 페어플레이 해야 된다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져야 된다.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해야 된다.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계층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신사 정신, 영국의 신사도를 좀 강조한 그런 게 있고 미국의 중산층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교육과정 내용이 있었나 봐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해야 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해야 되고 그 외에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어야 된대요. 이래야지 미국에선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시민의식에 네. 주안점을 둔. 근데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약간 중산층이라고 하면 재산 쪽으로 모든 게 좀 그렇죠. 생각을 할 이게 수밖에 없는. 의미심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셨듯이 산자가 네, 들어가 네, 중산층. 네.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중간층이라는 말도 써요. 중간층. 예. 오히려 그게 더 나올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게 나을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네. 아까 이제 영어에서도 미들 클래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어에서도 똑같아요. 클래스 모아양. 클래스. 네. 모아양이 중간이라는 가운데. 거니까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허. 그러니까 그 오히려 중간층이라고 얘기하면은 더 그런 것에 괜찮겠네요. 맞는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몇 가지 소개를 4개 나라 소개를 네, 해주셨잖아요.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감각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결국 돈으로 나누네 우리는. 그렇죠. 아까 다른 나라들은 돈으로 나누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너무 저급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인프라가 그게 맞죠. 그러니까는 사람마다 글쎄요. 이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있어요. 아까 이제 뭐 프랑스 기준, 영국 기준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그 한 달 급여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아유 할 수 있. 저는 할 수 있을 한 것 달에 같아요.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룬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네네네. 그런 좀뭐네 식구가 있는데 100만 원 이하에서 외국 여행 그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네네. 경우를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능할진 몰라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당장 그 먹을 걱정을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한 편은 볼 수 있다든가, 물론 아니면은 어떤 취미로 어떤 여행을 아니면은 어떤 뭐 다른 뭐 악기를 그런 다룬다든가. 악기를 다룬다든가 네, 이런 거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뭐가 이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가능.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이 밑에 깔려 있는 꽤 어느 정도 돼야. 그렇죠. 그게 돼야. 그게 밑에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경제인 네, 거죠. 맞아요.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먼저 경제적인 중산층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제 이 역사를 보더라도 경제사를 보더라도 중산층은 항상 이 상업 인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네. 상업 그러니까 물건을 거래를 하면서 재산을 축적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게 이제 보장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하고 그 투자 이런 네. 것들이 결국은 정치적인 요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영국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들어주셨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사회적 고민이 등장하잖아요. 네. 결국은 그 경제적인 어떤 그 해결이 어느 정도가 되고 나서 다음에 그 다음에 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모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에서야 얼마든지 나는 그 돈 좀 못 벌어도 다른 뭐를 할 수 있어. 나는 가난하게 살지만 사회적인 어떤 정의를 위해서 그 투사가 될 수도 있어.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이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그 먼 장래의 그 통일이 네. 미국의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최근에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큰 어떤 그 굉장히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그 남북 관계에 그 어떤 희망을 받고 그런데 그런 큰 틀에서의 그러니까 남북 관계 그다음 북미 관계 이런 차원뿐만이 아니고 북한 내부에서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이게 어떤 또 앞으로 긍정적인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국가 간의 어떤 뉴스를 다루다 보면요, 국가를 그냥 하나의 뭐 그냥 커다란 덩어리로만 생각하지 그 안에 구성을 하고 있는 국민이나 시민들에 대해서는 좀 가끔 잊어버릴 때가 네. 있거든요. 근데 네. 북한 관련 뉴스를 전할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독재 체제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일당 독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북한 내부의 어떤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을 계기로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게 된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과거의 전체주의 체제와 결탁한 공산주의 이념이 주로 해왔던 것이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엘리트 소수의 엘리트가 네. 이념들을 생산을 하고 아니면 국가의 그 관료들이 미래 네. 이 지표들을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면은 예. 거기에 이제 인민들이 따라가는 결국 그렇게밖에 못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인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그 이 사회를 끌어갈 수 있다는 거를 전혀 만들어주질 못했어요. 네. 이게 이제 초창기에 그 국제 인터내셔널 그 국제주의에서 그 공산주의자 스탈린주의자들과 뭐 아나키스트들과의 어떤 그 대립 이런 거에서도 이제 바로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건데 네. 그러니까 관료주의로 그냥 빠져버린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인민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죠. 하라면 주는 하고 거. 말라면 마는. 배급 주면 그거 받아서 그냥 그러니까 전혀 중산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북한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북한의 그 정권 그들을 이제 북한의 다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의 북한 이민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맞아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래를 어떤 그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그리고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변화가 있다면 변화가 있는 것이고 물론 아직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젤베거 연구원 같은 경우에 그 발표문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해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그 출연을 했다는 것이지 대세가 되기는 아직 이르고 여전히 북한에는 그냥 그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인민들이 다수고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회의 주도층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앞으로 예의주시를 해볼 필요는 있다. 북한 정원에서도 이들을 찍어내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실제로 그 경제가 돌아가니까 네. 찍어내리기는 어려울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사회를 바꾸는 어떤 그 불씨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문결 TV 북한에 중산층이 생기고 있다라고 연구한 그 러시아 학자의 이야기. 학자는 미국 학자고. 러시아의 타스통신에서, 언론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나는 중산층인가? 대한민국의 변혁을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아까 그 들었어요. 한국의 기준을 네. 얘기하셨을 때 사실 속으로 생각됐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과거에도 제가 어디서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중산층을 너무 높이 봐요. 맞아요. 본인들을 너무 낮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인문결 TV를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분들은 사회 변혁을 위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 여기기에 아까 중산층이다? 말씀하신 그 중산층 혹은 중간층에 충분히 좀 속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해봅니다. 엔겔 개수라는 거 있잖아요. 네. 내 수입에 대해서 먹고 당장 네, 네. 유지하는 게. 근데 어떠세요? 엔겔 저 개수가 굉장히 요즘 높아졌어요. 높아지셨어요? 아침 방송을 하면서 아침을 너무 거하게 먹어가지고 근데 약간은 이제 농담을 섞여서 네네. 하신 말씀일 텐데 엔겔 개수가 저는 되게 낮아요. 네. 왜냐하면 먹는 걸 너무 대충 먹어. 너무 오히려 거꾸로. 네, 너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별로 등한시하시는군요. 라면으로 먹는 거에 먹고 대해서. 뭐 저희 지금 이거 좀 쿠키 먹으면서 점심 대신 쿠키 먹으면서. 점심 못 드셨죠? 네. 아유 엔겔 개수가 너무 괜찮습니다. 낮아.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린 중산층이 되는 거예요. 엔겔 개수를 기준으로 했을 네, 때 정신 승리. 아이고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고 오지 않은데 어쨌든 오늘 인문결 TV를 통해서 여러분도 약간 중산층, 중간층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을 시간이라고 중간층이 생각을 좋네. 합니다. 중간층. 중간층이 저희는 중간층이라고 해보죠. 네. 딱 이미지가 확 와요. 네. 중간층인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인문결 TV 다음 에피소드 기대해 주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